적성고사 대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비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한 대학별 평가 요소와 출제 유형에 맞추어 대비하라는 건데요. 그럼 실제 대학 출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문항이에요. 이 가천대학교 문항 2017학년도 기출 38번과 가천대학교 2018학년도 기출 40번입니다. 대충 문제를 좀 읽어보면 2017학년도 어떤 식당의 예약 고객 중 예약을 지키지 않는, 여기까지 볼까요? 그럼 밑에 문제를 볼까요? 2018학년도 어느 식당에서 예약 고객의 10%는 예약을 취소. 어때요? 비슷하죠? 이 문제는 문장, 어떤 구성까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규 분포표를 활용해야 되고 정규 분포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들이에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문항들이 정말 너무 비슷했으니까 완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야가 아니라 이 정규 분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한계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방식의 문제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설프게 이걸 벗어날 바에는 그냥 비슷하게 내겠어라고 해서 출제가 됐었던 거죠. 또 다른 문제도 볼까요? 가천대학교 2016학년도 기출 3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게 되면은 문제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x세제곱 fx 위의 점 1,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말을 하죠. 그때 f' 값을 구해달래요. 밑에 문제도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은 역시 동일하고 하는 말이 2,f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f' 값을 알려달라.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f'2가 되죠. 이것도 f' 값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미분해서 값을 적용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접선의 기울기 정도로 살짝 돌려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마지막 f' 값을 구하게 하겠다. 이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죠. 역시 이 파트에서 나올 만한 문제의 방향은 크게 다르게 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좀 상세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문항들이 이거 너무 특이한 것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싶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더 포괄적인 의미의 파트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가천대학교 2017학년도 모의기출 28번에 나온 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중 유리함수의 기본 개형을 주고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걸 찾는 합답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합답형 문항은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래프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이 돼요. 이것을 요 다음 문제 볼까요? 2018학년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랑도 비교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요번에는 약간 바꿨죠.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했죠.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그릴 수는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에서 그때그때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여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문항에 숫자가 적용돼 있지 않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 거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는 그래프의 기본형을 주어지는 숫자에 따라 그릴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프를 보고 읽어주는 능력. 이 정도까지만 갖추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가천대학교 문항들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서 그동안 이제 가천대학교 준비를 그냥 막막하게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왔다면 기출 문제, 모의고사 아니면은 진짜 기출들 있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아, 여기 유형에서는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잖아 라는 해석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적성적인 풀이를 좀 익히는 겁니다. 이 적성고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적성적인 풀이를 익힌다는 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역시 이것은 선생님이 좀 예시 문항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 적성적인 풀이가 대략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꼭 학원에 가야 되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에 있는 이론 학습을 확실히 한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문제를 충실히 푼다면 그리고 수능 연계 교재를 충분히 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꼭 공식을 달달 외워야 되고 이 문제의 특성에 맞춰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적인 풀이를 익힌다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간들 잘 쪼개 써서 다시 한번 완전 기본적인 것, 교과서, 학교 수업,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삼육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삼육대학교에서 나왔던 2018학년도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3차함수 fx를 추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3차함수는 뭐 -1과 1과 2를 근으로 가진대요. 그럼 이걸로 3차함수의 최고차인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죠. 게다가 0을 넣으면 2가 된다고 했으니 3차 함수를 완벽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벽히 구하고 난 다음에 3차 함수, 이 3차식을 fx에 적용해야죠. 그럼 여기 fx에 적용을 하는데 또 미분해달랬죠? 미분하겠죠. 미분했는데 계산하려면 또 뭐 해야 되죠? 적분해야 되죠. 미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다음 0을 넣은 값에서 -1을 넣은 값을 뺀다. 이게 원칙적인 풀이에요. 이 문제를 특별한 꼼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신 배울 때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운 게 있죠. 이 인테그랄 계산을 할 때 인테그랄 기호는 이 d라는 걸 붙였을 때 변화량과 같이 상쇄된다. 그 이론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르겠죠. 선생님이 좀 차분히 칠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3차 함수를 구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테그랄이 써 있긴 한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거예요. 인테그랄 -1도 있고 0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fx, f'x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라임을 지워서 우리는 dx분의 d라고 할 수 있죠. dx분의 d fx. 이게 뭡니까? 이게 fx를 미분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원래 배웠던 이론 dx와 dx는 약분 가능. 원래 얘들은 약분 가능한 요소예요. 게다가 d라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fx의 변화량이다. fx의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은 -1부터 1까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측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1일 때 이 fx는 -1일 때 높이가 0이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높이가 2라고 돼 있죠. 얼마만큼 변화했다? 0에서 2까지 변화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의 결과는 2가 된다. 이렇게 결과를 내게 되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완전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원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론 설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적성고사 대비 방법은 이 시간 배분이 관건입니다. 적성고사 대비 방법이 시간인 배분이 관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빨리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성고사 대비할 때 선생님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꼭 문제를 포기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파트별로 내가 강점을 보이는 파트, 그리고 내가 좀 약점을 보이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령 적성고사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적성고사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아니면 아주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자신 있었던 건 어렵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 평소에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 일단 먼저 패스해놓고 먼저 다른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계산, 자기 방식, 자기 나름의 계산 방식을 확고히 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우왕좌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천대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가천대학교 5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죠. 근데 합격자의 평균 개수는 38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38개를 말이죠. 12개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6개 정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처음부터 배제해놓고 나머지 44개의 문제를 아주 마음 편히 풀어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답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름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네 번째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 설령 뭐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충격과 공포의 뭐 육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히 대안이 없어서 논술도 아니고 학종도 아니고 교과 전형도 아니라서 내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성은 6개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설령 이미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능, 어차피 이 준비는 수능 준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성을 했다고 해서 6개 학교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준비는 어차피 수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을 보게 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총 3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 개수도 3개가 더 늘어나게 되죠. 1.5배의 전형 개수와 30배가 넘는 대학교를 상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12개의 학교를 6개의 전형만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인 거예요.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적성고사 준비를 함께, 수능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 적성고사에만 올인하지 말고, 그리고 적성고사에 올인한다는 것이 적성고사 문제집만 사서 푸는 것이 아닌 수능 연계교재와 교과서 학습을 하는 것인 거.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학교 수업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9 적성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